독서라는 판도라 상자를 최신 뇌과학, 심리학, 행동경제학이라는 재료로 떠받치고 스토리와 인문학이라는 날개를 달아 독자의 품으로 날려보내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안녕하세요, 고영순 작가입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독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어떠한 독서법들이 있는가? 모두에게 효과적인 독서법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독서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풀기 위해 수많은 자료와 실험하고 고민한 결과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께 소개할 제 6번째 신작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모든 읽기에 대한 지침서이자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독서가 되는데 가장 친절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인생 공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인생 공부 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간이죠. 네. 3주 만에 뵙지만 네. 저희는 이제 연속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3회까지는 우리 신 박사님께서 상담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네. 오늘 꾸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까먹었던 게 원래 자기소개를 해야 되거든. 네. 당연히 알겠거니가 아니라 대부분 모르셔. 듣보잡인데. 예. 저는 이번에 신작 어떻게 읽을 것인가 쓴 고영성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저는 이 인생 공부에서 그냥 추임새만 넣는. 추임새. 예, 그래서 이 인생 공부의 주인공은 여기 신박사님이신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책임연구원으로 3년간 재직을 하고 지금 전업 애기 아빠로 아기를 돌보고 있고 이제 인생 공부 페이지를 이제 기획을 해서 여러 이제 프로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신용준 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재밌어요, 저는 지금. 너무 재밌어서. 저는 사실 삼성에 다닐 때도 일이 재밌었어요. 네.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누가 제가 삼성 얘기를 이렇게 좀 옹호하는 반응을 하니까 어떤 분이 노비가 주인 걱정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되게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되게 다시 화해를 했는데 저는 되게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재밌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 OLED TV를 양산을 하면은 진짜 이게 제일 좋은 TV인데 이게 전 세계 미국에 가도 내가 만든 TV. 왜냐면 제 개발실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해서 양산 모델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아이폰을 만들었던 엔지니어처럼 제가 만든 아이폰을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돈보다도 희열감이거든요. 그렇죠. 뭐 인간이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제일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다닐 때도 재밌어서 야근하는 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게 하고 우리 애들도 너무 좋고 우리 이제 부장님에서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부장님도 이번에 또 상무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재밌어 이렇게 회사 생활해서 굳이 회사 생활을 관둘 생각을 없고 지금도 다니라면 계속 재밌게 다닐 수 있는데 요즘 그 인생 공부랑 제가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일을 막 하고 그러는데 특히 인생 공부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그다음에 더 많이 퍼뜨리려고 노력하는 이 행위들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진짜 이게 너무 좋아갖고 직센 마이어가 약 맞고 하는 것 같아요. 직센 마이어가 얘기하는 몰입이죠. 몰입. 네, 몰입 진짜로 플로 상태죠. 저는 월화수목금토일의 그 차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고 일만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월화수목금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막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활을 아예 안 합니다. 가십을 보거나 TV를 안 본 지는 벌써 몇 달 됐고요. 몇 년이 된 것 같고 네이버 뉴스 이런 것도 안 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고 그냥 저는 그냥 페이북에서 친구분들이 올려주는 그냥 공유 소식 정도 거기서도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코멘트가 괜찮은 것들 그냥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들만 보고 잘 몰라요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이게 소셜 시대잖아요. 네. 예전에는 미디어를 직접 찾아보고 검색을 했는데
요즘에는 서치에서 디스커버리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소셜 시대라는 게 검색은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예. 내가 정확한 네트워킹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올려주는 정보는 예. 큐레이팅 된 것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럼 뭔가 중요한 이슈의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걸 우연히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걸 보게 되면서 예. 저도 뉴스 안 봐온 지 오래됐거든요. 예. 왜냐면 페이스북 보면 제 친구들이 다 정리해줘요. 정리해줘요. 선별을 해줘요. 선별. 뉴스 덕후들도 되게 많아요. 예, 많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면서 그때 저도 이미 안 본 지 꽤 됐거든요. 예. 대신 이제 제가 선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책이나 그렇죠. 뭐 보고서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너무 즐거워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가 힘을 키우고 영향력을 키우면은 좋은 일을 지금 뭐 아직은 다 저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좋은 기획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아직은 초안이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초안은 아니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강남 보육원에 이제 선생님들을 저희가 유급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셔서 한번 대답을 해드리는 게 왜 굳이 봉사로 할 수 있는 걸 유급으로 하냐? 이건 봉사가 아니라 글로 옵니다. 글로 여러분. 선생님들 여러분이 일반 가정에서 배우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가서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이번에 올린 것은 책 읽어주는 그런 거였죠. 예. 아이들 3세에서 6세 아이들에게 매주 가서 책을 읽어주고 놀아주는 건데 왜 그런 걸 하냐면은 봉사는 당연히 뭐 이렇게 좋은 일이지만 지속성이 약하거든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교육이라는 거는 절대 단발적으로 뭔가 효과가 나지가 않거든요. 최소 몇 달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이렉트로 뭐 30만 원이면 50만 원이면 기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일단은 보육원에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원체 많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교육이 너무 필요하시다고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질 선생님, 저희가 풀이 넓으니까 인력 풀이 넓으니까 양질 선생님들을 뽑아갖고 대학생들한테는 시급 10,000원의 꿀알바. 대학생,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이거를 더 확대해서 저희 알바를 통해 대학생활과 거의 등록금까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양질의 자리를 제공하면서도 의미 깊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꿈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것도 넘어서서 저희가 이제 진짜 크게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나중에 지금 여기저기 많이 연락을 하고 있고 연락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르칠 거예요. 왜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코딩을 가르치고 저희가 또 이제 영어 선생님, 황혜수 선생님이나 좋은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 컨텐츠를 적절하게 개발을 해서 막강합니다. 예.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서 보육원 아이가 서울대 갔다 오라는 뉴스도 좋지만 저희는 그런 뉴스보다도 보육원 아이가 실리콘밸리에 연봉 2억 받고 갔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희망을 구체적인 롤모델을 주고 싶은 거예요. 또 그 친구들이 잘 되면 후배들이 이끌어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금수저론 흑수저론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그 친구들이 흑수저의 끝판왕일 텐데 제일 가장 취약의 계층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 친구들이 잘 되면 나라 희망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같아요. 분명히 어떤 사회 구조가 바뀌어서 예. 그렇게 사회 이동성이 원활하게 되게 만드는 것도 예. 중요하죠. 예.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건 뭐 얘기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얘기만 하는 사람과 예. 실제로 하는 사람은 안드로 차이거든요. 아유, 엄청 크죠. 예. 그래서 분명히 사회 구조도 바뀌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뭐 서울대학교 예, 학생 그것도 이제 그 유서도 마찬가지고 바뀌어야죠. 근데 그렇죠. 바뀌는데 지금 내가 당장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 바꿔볼 수 있는 어떤 몸부림, 예. 행동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 제 타임라인으로만 봉사활동을 간다고 하면 50명 이상이 지원을 해주세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 그게 왜냐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제 지난 시즌에도 말씀드린 시공간을 초월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데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저한테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예를 들어 한 명이 도와줬을 때랑 자기가 무슨 10,000원을 냈을 때랑 그게 효과가 나긴 힘들지만 그게 조금씩 모여서 그게 100만 원이 되고 그게 1,000만 원이 되고 50명이 되고 그러면은 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임계점을 확 넘겨버리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코어디네이터예요. 그러니까 조율자예요, 조율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어떤 힘과 에너지를 주시면은 그거를 적정한 장소에 찾아갖고 특히 교육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정말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취약계층 왜냐면은
제일 심한 게 부익부 빈익빈에서 제일 심한 게 교육이거든요. 교육. 이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획 자체가 일하시는 사람도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죠. 또 얻어가는 수익도 다른 것보다 훨씬 좋은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하는 일들이 교육이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되었을 때에는 그걸 나중에 돌아올 부가가치를 하는 거는 예. 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저희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욱더 더 크게 예. 하려고. 아니, 저희는 그래서 다 포스팅으로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애프터 서비스라 모임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인생 공부 주체로 처음으로 진행을 해서 다 이제 사람들한테 기록도 남기고 후기도 받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도 가면 제가 그 친구들이 어떻게 활동하나 여러분한테 소식도 알려드리고 이게 이제 재밌거든요. 이제 이렇게 점심시간에 우리 인생국 페이지 식구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세상이 참 따뜻하구나. 훈훈하잖아요. 뭐 흉흉한 뉴스만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어떤 물질주의적인 게 많긴 하지만 예. 또 의외로 판만 벌어지면 잘 도와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가 사랑의 리퀘스트 보면은 전화로 막 1,000원씩 주잖아요. 예. 이렇게 돈 쌓이는 데가 별로 없대요. 예. 근데 또 금모으기 운동도 아유. 그거 뒤통수 맞은 거였지만 예. 그래도 그 현상을 보면은 우리 정이 다 있거든요. 그럼요. 예. 소울이 있는 민족이에요. 예. 진짜. 그래서 내가 기부했던 게 정말 내가 했던 어떤 노력들이 예.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예. 가시적이면 더 기분 좋고 그렇죠. 더 하고 싶죠. 근데 우리 기획은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큰 수익을 얻고 또 예. 이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는 일이고 아니 그거를 만들어 가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도 취약 계층이지만 대학생들도 맞습니다. 취약 계층에 어떻게 보면 속해 있는 거거든요. 취약 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등록금 비싸고 예. 취직은 힘들고 예, 그렇죠. 알바비는 싸고 이러니 예, 뭐 그러니까요. 취약 계층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나중에 더 많은 양질의 알바 자리를 만들어서 그냥 대학생들과 좋은 소통을 하고 뭐 굳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과 소통하고 근데 젊다는 거는 도전할 수 있으면 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60대 분도 도전하시는 분은 젊은 분이니까 우리랑 소통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마음이 젊은 분들과 계속 꾸준하게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청춘이 네. 좀 덜 아프면서 꿈을 펼칠 수 네, 있도록 그러니까, 조금이나 만들어 가는 게 예. 안 아프도록 건강하자. 그러니까 청춘아 건강하자. 그러니까 건강해야 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오늘도 이제 우리 신 박사님의 지난 또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지난 하겠습니다. 에피소드에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이런 예. 분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제가 좋은 사례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결국에는 뭐 근면성실 뭐 열심히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 다 이런 건데 그거를 자꾸 에피소드를 이런 에피소드 저런 에피소드 자꾸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에피소드는 여러분 마음에 이제 공진이 오게 마음에 와닿아서 불을 지피는 거죠. 이게 정말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좋은 구체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게 막연하게 화이팅은 그런 거는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시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편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특수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어떤 분한테는 분명히 적합한 예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이제 대학생들 때 좋은 이제 얘기들을 해드리면은 네. 제가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있을 때 대학 조교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실험 조교 같은 거를 강의도 30분 하고 실험 조교도 이제 실험 지도도 25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게 2학년 수업 전자전기 기초 실험 이제 회로 이론 기초 실험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 20반 있어요. 그건 그 필수 과목이라서 다 들어야 돼요. 네. 400명이 그 한 학년에 있으면 20명씩 한 20반이 있는데 그래서 조교가 많아요. 그래서 한 2-3번씩 가르치고 바뀌어요. 이렇게 반이. 그래서 처음에 반에는 열정이 넘칠 때 막 진짜 좀 조교 잘해보고 싶다. 그다음에 제가 그 수많은 코칭과 멘토링을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누누이 이거는 이제 또 강조하는 얘기인데 항상 열심히 해! 그런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회로 이런 실험을 이제 들어가갖고 이제 뭐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한 에피소드를 얘기해줘야겠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전자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거거든요. 트랜지스터. 이 트랜지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디지털 기기들이 작동을 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이 21세기의 IT 시대에 정말로 이게 심장 같은 거거든요. 트랜지스터가. 근데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주기 위해 그냥 트랜지스터를 되게 그냥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3터미널 그러니까 산발 소자가 이렇게 온오프 할 수 있는 거다 스위칭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걸로 아는 게 아니라 좀 감성적으로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그 도시 전설이 있습니다. 도시 전설 미국 도시 전설인데 제가 여러분 아이폰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아이폰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예. 아이폰 로고에 보면은 사과 거기 이렇게 벌레 먹었죠? 이렇게 한 입 베어 물었잖아요, 그렇죠? 예. 왜 베어 물어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먹었지 이제 애들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죠 이제. 예. 스티브 잡스 사고 방식이 썩어서 사과가 썩었나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막 또 개드립을 쳤죠.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깔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웃기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도시 전설을 얘기했어요. 그 여러분 이제 영화도 나왔어요. 앨런 튜링, 이제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예? 뭐 이제 튜닝 테스트로 유명한 정말 모든 그러니까 컴퓨터 로직에 대한 기본을 다 혼자 만드신 분이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스토리가 재밌죠. 동성애자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만큼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도 없었고 동성애자야 되니까 그 영국에서 그 보수적인 영국에서 지탄받아서 가장 여성스럽게 죽겠다 해갖고 그 사과 먹고 죽은 공주가 누구죠? 신데렐라였나요? 예, 그렇죠. 네, 신데렐라가 이렇게 사과 먹고 살아났죠. 살아났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저는 확실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다 청산가리를 발라서 먹고 죽었거든요. 백설공주. 제가 좀 백설공주. 처음에 말했듯이 좀 많이 무식합니다. 제가 이름을. 나도 이거 예. 딸한테 많이 예, 읽었던 예, 얘기인데. 예. 제가 아직 제 딸이 그 레벨이 아니어서 이거는 고 작가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안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백설공주입니다, 여러분. 예, 예. 여러분 일부러 웃길라 그런 거예요. 다 이거 다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진짜 우리만 작전이- 웃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제가 알기로 그 앨런 튜닝이 한 1954년인가에 죽어요. 그 자살해서. 그렇죠, 근데 맞아. 예.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그 트랜지스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모스펫을 쓰는데 이제 어때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트랜지스터의 최초가 벨랩에서 48년인가 47년에 나옵니다. 그게 1948년. 그래서 이 도시 전설이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저 컴퓨터라는 게 진공관이 아니라 트랜지스터를 저 앨런 튜닝이 만나갖고 그게 앨런 튜닝 손에 들어갔더라면은 왜냐면은 이게 미국에서 개발돼서 이제 미국에 있었고 이제 튜닝은 영국에 있었으니까 세상이 지금보다 몇백 배만은 많이 바뀌었을 거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앨런 튜닝을 기리기 위해 사과 한 입 베어 먹은 거를 애플 로고로 했다. 되게 있어 보이죠? 이게 우리나라 도시 전설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 도시 전설이에요. 스토리 죽이는데요? 장난 아니죠. 이게 진짜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도시 전설 어떤 분이 번역해 온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명한 책엔 이게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어떤 기자가 스티브 잡스한테 물어봤어요. 스티브 잡스 듣고 야 스토리 죽이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걸. 근데 그 한입 분 거는 저도 뭐 왠지 모르고 그 사과는 뉴턴 때문에 만든 거래요. 뉴턴 때문에 자기 뉴턴한테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에이, 좀 너무 격떨어진다. 약하죠. 앨런 튜닝 너무 클리셰야. 너무 진부하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앨런 튜닝 너무 멋있잖아요. 그 청산가리 진짜 막. 뉴턴의 사과는 진부하잖아. 그러니까 그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그 트랜지스터랑 그런 것까지 다 엮어갖고 너무 기가 막힌 스토리라서 제가 이 얘기를 그 실험 반 아이들한테 해주니까 20분 동안 진짜 혼을 빼고 듣더라고요. 그 얘기를. 정말 10분 동안 이렇게 듣고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랑 저랑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솔직히 저도 수업을 많이 듣죠. 조교랑 친해본 적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싸바싸바해서 A나 하나 더 맞으려고 그런 거나 빼고는 그 조교가 좋다 그런 적을 느낀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게 친해진 거예요, 애들이랑.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내가 채점 권한이 있으니까 그 비율이 있다. A를 줄 수 있고 내가 그걸 풀 캐파로 줄 테니까 하나만 지키면 내가 풀 캐파 주는 건 약속을 하겠다. 서로 도와서 해라. 끝냈다고 먼저 가지 말고 다 같이 끝내면은 내가 무조건 그 풀캐파로 주겠다. 무조건 맥스를 꽉꽉 채워서. 그러니까 서로 도와서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 반을 3반을 하고 이제 다른 반을 하면서는 이제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거 이제 조금 제가 힘든 게 있어갖고 귀찮고 해갖고 그 반만 그렇게 좀 애정이 있었는데 좀 친해져갖고 근데 그게 저는 바뀌는 건지 몰랐어요. 그 반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반이. 그래서 그냥 다른 반은 그때 이제 이미 딴 데서 많이 배워 와갖고 하신 노력이 대조군을. 예, 그러니까 다른 반은 은근히 이렇게 대조군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약간 본능적으로 그 실험 근성이 있어갖고 그래서 대조군이 됐는데 그냥 그 반은 이미 딴 데서 다른 조교한테 처음 그 배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하기 도와주기만 했는데 그 반은 항상 1등으로 어디든지 끝내고 퍼포먼스가 딴 데도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채널링이 됐다고 느꼈던 게 어떤 인도 친구가 저한테 레포트를 내면서
그 애플의 로고를 오려갖고 마크로 붙여서 올려줬어요. 얘기에 감동받았네. 감동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에피소드에 좀 효찬이 얘기도 그렇고 이거는 만국 공통 보편적 진리예요. 얘기를 하려면은 먼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공감대라는 게 형성이 돼야 돼요. 공감대라는 게. 네. 공감대라는 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이 벽이 이게 보이지 않는 유리가 생기기 때문에 다 튀어나오는데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초중고 때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살면서 수업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혼자 공부했지. 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좀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 해주시고 이게 뭔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말고 각 분야의 전공에 맞는 이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진입장벽을 조금 없앨 수는 없지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해주는 얘기 하면은 그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더 쉽게 넘어오거든요. 더 재밌게 하고 트랜지스터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솔직히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인문학 파리들을 되게 싫어하는데 모 작가가 인문학만 읽으면은 정말로 무슨 세상을 바꾼다. 그런데 인문학만 읽어서 실패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세상에는 엄밀히 말하면은. 근데 제가 그렇다고 제가 인문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역사 고전 이런 것도 역사거든요. 이런 역사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오래전 역사.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배워야 되지만 근대사에도 재밌는 게 많거든요. 훨씬 많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거에서 이 트랜지스터라는 거를 마음으로 그냥 손으로 받아들이고 뇌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사람을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게 인문학이고 인문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인문학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려면 실용서를 많이 봐야죠. 기술하고 그런 걸 알아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그 법정 스님 있잖아요. 우리가 뭐 풍부하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근데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인문학이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게 어떤 그걸 하면 뭐 엄청난 어떤 이득이 오거나. 근데 이제 인문학 파리를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이걸 하면은 엄청난 걸 얻을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직접적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솔직히 간접적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되게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겠는데 이거 하면 이거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맞습니다. 야구공을 때려도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게 수천 번을 때려도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은. 근데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그 친구들이 되게 잘 냈어요. 그래서 이해도 잘하고 저랑 되게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정말로 그러면서 제가 또 친해져서 만나니까 또 이제 교환학생 얘기도 해주고 이런 상담도 많이 해주는데 제가 이 얘기는 이제 처음으로 꺼내는 게 그러니까 그 가르치시는 분들은 항상 제일 먼저 염두에 될 게 무엇을 가르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가질까. 내가 얘네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게 철학적 사고죠.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거가 정말로 치열한 고민이 없으면은 아무리 유능하신 분들, 그래서 대부분 똑똑한 분들이 못 가르치는 이유가 컨텐츠 잡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근데 교수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공부 잘하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간극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눈높이만 조금 낮춰주면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산더미 같이 있거든요. 진짜 정말로 진짜 연병자 꽉 채우거든요. 진짜.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야 될 게 선생님보다 중요한 거 그럼 선생님이 안 해주면 인생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게 재밌다, 이게 즐겁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추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 수준을 올려야 돼요. 이게 사실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훌륭한 그 착한 조교도 많을 수 있지만 졸업해버렸잖아요. 졸업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없단 말이에요. 잘.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독서를 많이 해서 이런 데서 이제 교양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기초 사고 방식, 기초 지식이 풍부해야 항상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걸 배우기 위해 수업이라는 걸 듣는 거고 그 대신 진짜 기반 지식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런 얘기가 아까 예를 들어 앨런 튜닝 얘기 같은 거는 다 책에 있어요. 일렉트릭 유니버스라는 진짜 좋은 책이 있거든요. 전자공학들 읽은 책. 그게
뭐 정말로 전화기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정말로 벨이 전화기를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 전화가 보급되었는지, 어떻게 이 무선 통신이 발달되었는지, 그게 막 전쟁의 역사 막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재밌거든요. 이제 그런 거 독서를 해서 내가 수준을 올려야죠. 안 그러면 공부가 계속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독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야, 너무 매주 나와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포스팅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 자기계발서는 그 박경철 씨의 자기 혁명을 추천해요. 그 이제 박경철 씨가 뭐 워낙 책을 많이 읽으셨고 되게 진솔하게 썼고 깊이가 있는데 쉽게 쓰셨어요. 제가 볼 때. 근데 뭐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전 그걸 많이 추천하고 인간관계로는 책은 밥만 먹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만 얘기해요. 데일 카네기에. 예? 그다음에 그 고영성 작가님 책 나오기 전에는 생산적 책 읽기 50 그 책도 좋아요. 그 책은 조금 더 쉬워요. 이 책보다. 그러니까 조금 고 작가님 책이 어렵다 그러면 그거 읽고 이거 오셔도 돼요. 그건 이제 좀 쉽고 짧고 간단하거든요. 근데 책이라는 걸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고영성 작가님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읽으면은 좋죠.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그거입니다. 다시 책을 독서를 열심히 해서 그냥 결국에는 항상 쌍방향이기 때문에 공부도 연애하듯이 해야 돼요. 관계를 똑바로 안 가지면은 정말 이런 좋은 채널링이 형성이 안 되면은 뭘 해도 저쪽에서 신호를 나한테 보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8차선이어야지 확확 달리지 2차선이면 막히잖아요. 네. 그냥 사고의 폭을 넓힌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과 배울 때 그 고속도로를 몇 차선으로 늘리냐는 거거든요. 교통체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못 가면은 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짜증나고.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그런 내용보다 좀 와닿는 게 애들 보러 협력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제 느낀 게 점점 나이가 들고 점점 사회에 나가고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점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협력하고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 콜라보를 만들 것인가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뭐 모든 비즈니스 마찬가지고 연구도 그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 스티븐 존스 책 읽어보면은 되게 이제 그 연구 내용은 생물학 계통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생물학에 좋은 연구 결과를 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를 다 찍었어요. 했더니 대부분 한 4-5명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 가운데에서 아이디어가 충돌하면서 협력한 가운데 놀라운 결과물이 많이 나왔다 이거죠. 그런 생태계에 있을 때 어떤 그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적들이 나온다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실험실 같은 경우 더욱더 그러겠죠. 그래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그 협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협력 잘해야지? 그럼 협력이 잘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협력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소통하려면은 상대방에 대한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맞습니다.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제가 이제 워낙 많은 친구들을 만나니까 화이팅하면 되는 줄 아는데 화이팅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화이팅하면은 목만 쉬어요. 화이팅 크게 한다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근데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학습 독서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하는지 알아야 내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나쁜 말로 이용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이랑 협업을 할 것인가. 또 자기가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니까 또. 그다음에 내 거를 잘 알아야 또 내 거가 충분히 학습해서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저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그다음에 저 사람이 어느 정도를 알고 있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막연하게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뭘 열심히 할지 모르는데 일단은 막연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로 정말 무식하게 책을 읽으세요. 책을 제대로 읽으세요. 제대로. 요약도 해가면서 암기도 해가면서 사람들이 책 읽으면 암기 안 하는데 핵심은 다 암기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게 어디서 배웠는지, 왜냐하면 단은 못 외워도 인덱스처럼 머릿속에 남겨놔야 그걸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NS나 블로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맨날 올린다. 또 그게 쌓이면 그렇게 쌓여서 글쓰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요즘에 작가들이 저도 그렇게 데뷔를 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데뷔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블로그는 좋은 게
SNS 그 페이스북 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좋아하면 인터넷은 이렇게 향기 같은 거라서 좋으면 퍼집니다. 무조건. 악취도 무조건 퍼지고 향기도 무조건 퍼집니다. 예. 여러분이 이상한 글을 쓰면은 정신 나간 놈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막 쌍욕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쓰고 선한 일을 하면은 무조건 사람들한테 퍼져나갑니다. 인터넷은 매질이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용도, 진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용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확실하고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독서를 읽고 느낀 점을 적는 거. 그다음에 유시민 씨가 한 얘기 책에서 말한 거지만 절대 평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평가를 두려워하고서는 발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특히 혹한의 평가를 정말 진짜 혹평을 정말 이렇게 받아들일 종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이 된 사람만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 그거예요. 두려워서. 그다음에 인터넷에 정신 나가는 나무를 넣어서 악플이 두려워서. 그런 분들은 가볍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예. 정말. 분명히 아웃풋을 내고 아웃풋을 좀 이렇게 공개를 하면 분명히 예. 예, 악플은 붙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실 아이들을 이렇게 어떻게 예를 들어 이제 협업이나 이렇게 채널링, 이렇게 공감대 형성, 그 다음에 교수님도 해야 되고 학생들도 해야 되고 양자 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실험실 때 좋았던 에피소드를 얘기했더라면은 이제 다른 에피소드로 제가 이제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후배들. 이제 대학원 후배들이 있었는데 다 거의 다 이제 인도랑 중국계인데 지금 대학원생들은 예, 대학원생 얘기입니다. 이제 대학원생들은 이제 논문 못 쓰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졸업 못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학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써야 되는데 제 이제 인도 친구 중에 USC라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되게 좋은 학교예요. 미국에서 한 20위권 안에 다 드는 그 UCLA랑 거의 뭐 라이벌인 학교, 사립 학교라서 샴페인 스쿨이라고 부자들도 많이 가고 그냥 진짜 되게 좋은 학교예요. 거기서 석사학원 인도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인재인데 조금 나약해요. 변명을 많이 하고. 인도 애들의 특징이 변명을 많이 하고. 그래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카스트 제도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원체 그런 오랫동안 카스트 제도가 뭐 이제는 뭐 없다고 쳐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뭐 공부하고 올라갈 수 있다 쳐도 뭐 엔지니어가 되고 그래도 여전한 거. 우리나라 아직도 유교 사상이 꽉 잡고 있듯이 네, 맞습니다. 뭐 여전하죠. 그러니까 인도 애들이 전반적으로 변명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이 되게 무섭거든요. 이제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너는 연구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집에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저한테 막 울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 논문을 잘 쓰게 해줄게. 일단은 그러려면은 또 논문을 잘 쓰려면 어떻게 열심히 써야 돼요? 아니에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사람들이 열심히 쓰려면 열심히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제일 정신 나간 짓이에요. 진짜. 맞아요. 네. 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저도 뭐 책 썼지만 글쓰기 일단 다독이 돼야 돼요. 네. 다독이 돼야. 그게 뭐가 나오죠. 아니 정말로 아이작 뉴턴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진짜 지식의 이렇게 거인 위에 어깨에 올라서서 멀리 보는 거지. 뭐 맨 땅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사실. 거기다가 내가 1% 더 하는 거예요. 1% 그 새로운 걸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글쓰기 시작할 때 맞춤법 공부 좀 하지 말라고 책을 읽으라고. 맞춤법 그냥 고치면 돼. 요즘에는 자동적으로 고쳐지기도 하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란이라는 친구한테 너 이제 제가 그 연구실에서 논문을 너무 단기간에 많이 써서 그 애들한테 그 추앙받는 그 정도가 엄청나요. 그다음에 제가 애들도 많이 챙겨주고 교수님이랑 이렇게 노조같이 결성을 해서 교수님한테 대항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 연구실에는 뭐 한국인 형 이제 한 명, 그 2명 빼고는 다 이제 10몇 명이 다 외국인 애들인데 되게 친해요. 형 동생 같이. 그래서 제가 뭐 가끔 삼겹살도 사 먹이고 안 먹는 애들은 그냥 먹어보라 그러고 또 왜냐면 거기 또 이슬람계 애들도 많아서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먹어봐 그러고 근데 끝까지 안 먹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이제 그런 애들 또 닭고기도 사주고 그러면서 엄청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 이 친하다는 뭐 닭고기 얘기 먹은 얘기 돼지고기 채널링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켜도 해요. 카란 앞으로 너 진짜 살아남고 싶으면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고. 논문을 최소 하루에 1개씩 읽어야 된다고. 하루에 1개. 최소. 그 다음에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프로앤컨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걸 앞으로 매일
너가 나한테 와서 구두로 말하던가 아니면 나한테 이메일 보내라고. 안 하면은 진짜 쫓겨나거나 두드러 맞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걔가 몇 개월을 했어요 그렇게. 진짜로. 근데 제가 이거 강연에서 얘기하지만 얘가 한국말로 해서 미국으로 번역될 얘기는 없으니까 영어로 번역. 제가 이메일 보진 않았어요 잘 그냥 이렇게. 근데 가끔 이제 긴장되게 굿잡 이런 거 한번 써주고 그냥 말았는데 그냥 읽는 척만 하고. 그런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걔네는 이 피드백을 받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되게 이렇게 작은 건데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장점은 그러니까 왜 논문이라는 거는 새로운 현상을 발견해서 이게 어떤 현상인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어플리케이션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그 다음에 내 새로운 현상이라는 거 퍼포먼스가 어떻게 좋아졌나. 심지어 나빠진 것도 논문이 돼요. 이렇게 해서 내 퍼포먼스가 나빠졌다. 왜? 그거 어차피 다 그게 지식이거든요. 정보고. 잘만 쓰면 논리적으로 쓰면 다 논문이에요. 그 가장 유명한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가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다는 거를 증명한. 예, 그게 이제 실패해가지고 에테르는 없다. 논문이에요. 예, 그게 되게 논문이어서, 유명했던 논문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줘서 그 왜 논문은 어떻게 읽어내는 거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왜? 그래서 약점과 강점 한 60개, 70개 써보다 보면은 일단 그 필드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그 60개, 70개 그냥 읽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알기는 하게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약점과 강점을 쓰다가 읽어보면은 강점은 뭐가 되냐면 내가 논문을 썼을 때 서포트가 돼. 서포트. 그거를 그대로만 안 쓰고 이렇게 잘 그거를 재해석을 해서 인용을 하는 거 인용. 그래서 이 실험은 이렇게 해서 내 거를 타당하게 뒷받침해 준다. 다 실험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 된 거는 가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맞다고. 그래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틀린 건 뭐냐? 먹거리가 되는 거. 먹거리. 왜? 그거를 발전시키면은 나중에 새로운 논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아주 점진적인 발전이에요. 그 논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 슈퍼스타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아주 1%씩 사료에 전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래 쓰니까 그렇게 쓰면은 이미 논문의 6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장점이 다 져있기 때문에 자기 새로운 거 거기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걔가 결국엔 논문 지금 3개 썼어요. 일저자로. 저는 그러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친해서 카란이 잘하냐고. 카란이 잘한다고. 가끔 전화했었거든요. 스승이 날 때는 꼬박꼬박 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란이 잘하냐고. 싸가란 잘하냐고. 싸가란 잘한다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네이처 자매지를 쓴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그러니까 진짜 저도 못 써봤지만 저도 공정을 썼지만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얘네는 다 익스펠 퇴학시켜야 된다고. 왜냐면 적합한 애들이 아니라고. 이 나약한 애들은. 엄청 터프하고 왜냐면 인건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자격금을 한 달 200만 원 이상씩 받기 때문에 되게 좋은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애들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애들을 제가 끝까지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세세한 강론을 줘서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 읽을 때는 모르다가 논문이 한 100개 정도 쌓이니까 이런 친구가 지금 예를 들어 제가 강연에서 들었던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논문을 워낙 많이 읽어보니까 이제 뭐가 뭔지 알겠다고 이제. 대충 흐름이 이런 거는 알겠다고. 이제 그런 게 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쓰지? 그 다음에 이제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프로앤콘 정도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전 영어를 지금도 못하거든요. 근데 막 예를 들어 막 300~400조짜리 논문을 어떻게 썼냐. 그게 남의 문장을 좋은 건 다 적어놓는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 특히 영어니까 이거는 완전 살아야 되는 거니까 저는 심지어서 요즘에 한국말 좋은 문장은 외워요. 저도 그래요. 예, 네. 그거 써먹으려고 그거. 네. 그다음에 살짝 바꿔서 써먹으려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네. 그게 풍이 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문장은 제가 다 발췌를 해서 적어두라 그래요. 그리고 동사 조금 바꾸고 형용사 조금 바꾸고 명사 조금 바꿔서 왜냐면 너무 똑같이 쓰면 이제 표절이니까 그렇게 이제 수동태 능동태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시작이라고. 막 엄청나게 맨 땅에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완전 감이 없는 애들은 그래요. 실험을 하지 말고 이 논문을 그냥 똑같이 써보라고. 필사를 일단 해보고 근데 그게 필사를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상 실험을 통해서 이 논문을 너가 1%만 바꿔보라고. 그러니까 이 문단 지우고 만약에 너가 이렇게 실험해서 너 결과 나왔다 치면 그래프도 너가 좀 바꿔보라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엔 다 잘해요. 이거 비밀인데 이거 말해버렸네. 이거 다 잘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근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또 하는 사람은 소수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비밀을 뭐 여러 번 말했는데 여러 번 말했는데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막상 해보면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요령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요령이 있다면 그런 게 요령인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이거는 이 미국의 대학원을 가려면은 GR이라는 시험을 예.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미국 애들도 보는 거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국말도 어버버 하고 있는데 미국말로 미국 애들 보는 시험 보려면 우리나라 애들 죽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또 전통적인 이 족보와 소스가 강하기 때문에 또 엄청난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 네. 준비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한 10,000단어는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 단어를 되게 고급 어휘들로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유학을 준비하면서 제일 하기 싫은 게 GR이에요. 너무 싫어, 너무 진짜. 순간 쥐약으로 들렸어요. 쥐약으로. 그 쥐약이에요, 진짜. 그래서 너무 토 나오기 싫은데 왜 외워야 되니까 계속. 근데 이게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고영성 작가님께서 지난 시즌에 얘기해 주셨나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한번 한 개를 뚫어봐야 되는 게 10,000개를 한번 진짜 피 터지게 외우고 나면은 이게 독해가 확 늘어요. 이게 우리 정말로 앞에 시즌에 제가 가명을 뭐로 썼는지 까먹어갖고 지금 있다고 해요. 예, 철수들 철남이들 다 그 단어장 왜냐면 다 가명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들도 1,800개를 외웠으니까 영어가 확 늘잖아요. 네. 근데 10,000개를 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를 보면은 줄줄줄 읽지는 못하지만 떠듬떠듬은 다 읽거든요. 저도 떠듬 정도. 예, 그러니까 대충 감으로는 알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저는 아시나 우리나라 공돌이 애들 뭐 언어도 잘 못하고 해본 적이 없는데 하고 나니까 확 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GRE를 하기 전에 토플을 보면은 토플이 형편없게 나왔는데 GRE로 이렇게 10,000개를 보고 나니까 토플이 4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다 늘어요. 다. GRE에 쓰기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긴 하지만 원체 단어가 많이 느니까 일단 읽기는 늘고 그 다음에 쓰기에서도 좋은 버케블러리를 선정해서 쓰고 그 다음에 절대 제가 영어에서 착각하는 게 성인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입체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뇌가 정말로 언어적 사고가 좀 굳었을 때 배웠을 때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는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 읽어서 발음을 해보지 않고 이렇게 뜻을 모르는데 듣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듣기를 잘하고 싶으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착각하는 게 CNN 듣고 있으면 계속 듣고 있으면 뭐가 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고막만 상해요. 예. 고막이 달아요. 제가 볼 때 그거 청각만 나빠지지 전혀 효과가 없어요. 최소한 하려면은 그 듣는 거를 써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모르면은. 네. 그래서 단어가 모든 거의 근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어만 너무 외우면은 그 문맥이라는 거 컨텍스트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문장이나 문 단어를 외우면 제일 좋은 거고 그래도 단어는 꾸준히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막 이렇게 막 여러 친구들한테 항상 말해주는 게 어떤 고민이든 어떤 분야든 모든 걸 다 떠나서 너가 정말로 토 나오게 한 번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너가 스트레칭을 진짜 너가 어디까지 찢어질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너가 나중에 발차기도 높게 하는 거고 달리기도 더 멀리 뻗고 하는 거지. 그걸 모르면은 너가 너의 포텐셜을 터뜨릴 수가 없다고. 그냥 그거를 제가 원하지 않아서 GR이라는 걸 내가 안 할 방법만 있으면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하고 나니까 그나마 영어가 된 거예요. 이거는 모든 대학원생들이 다 미국 대학원 시험 본 친구들이 다 공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여기서 이 작은 일화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그 우직하게 좀 그냥 막 과연 이런 거를 해도 될까? 정말로 그럴 정도로 제가 정말로 그렇게 죽도록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진절머리 날 정도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했던 그 정도 레벨은 다 쉽게 풀려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궤도에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독서 같은 경우도 1년에 그러니까 못해도 한 50권 정도만 좀 돌파하면 한 주에 한 권이거든요. 그 정도면 돌파하면 이제 슬슬 이게 습관도 되면서 뭔가 이제 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저희 팟캐스트가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
광팬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가지도 않았는데. 예. 아주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아직 허락을 안 받아서 예. 제가 이름은 말은 못 하는데 예. 카이스트 다니는 아주 인재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저희가 인생 공부에서는 잠깐 한다고 얘기는 잠깐 뭐 진짜 짧게는 올렸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온 메시지를 한번 그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또 왜냐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허락만 하면은 이 제 메시지를 캡처해서 저는 항상 증거 자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영준 박사님께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삐삐입니다. 네? 철수입니다. 네, 철수입니다. 진짜 철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철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안철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요새 본격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 배울 게 많은 것 같은 생각에 벌써 기대가 됩니다. 거기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고영성 작가님과 함께라니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페이지를 보자마자 헉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얘기예요. 예. 이제 이 친구는 강연도 들었고 AS 모임도 나도 친구예요. 요새 약간 미친 짓을 시작했습니다. 고영성 작가님 책 및 블로그에서 추천을 받고 읽어본 여러 가지 책 중에 가장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무슨 책일까요? 퀴즈입니다. 무슨 책일까요? 고영성 작가님이 추천했던 책 중에 이 친구가 읽은 거예요. 원은 많은데. 맞히셔야 돼요. 저도 원래 이 책을 좋게 봐요. 소셜 애니멀. 소셜 애니멀. 눈물 나왔다고. 이건 재미도 있는데 눈물. 내 생애 최고의 자기계발서. 그 데이비드 브룩스. 예. 이름만으로도 사람이 혼을 내주는 사람. 그렇죠. 진짜 훈계를 해주는 사람. 인간의 품격 나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예. 그냥 뭐 믿고 보는 데이비드 브룩스. 네. 소셜 애니멀 원서를 구해서 책 독파 및 영어 공부를 차원에서 책을 통째로 필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필사 읽는 게 아니고 필사. 대박이다. 전체 385페이지까지니까 하루에 2페이지씩면은 6개월 안팎이면 되겠더라고요. 오늘로 41일째 주말 포함해 하루도 안 빼놓고 했고 82페이지까지 책을 옮겨 적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인데 너무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새로 사야겠습니다. 뭔가를 결심하고 이렇게 오래 지속하는 게 얼마만인가 싶습니다. 한창 죽공, 이제 저희 고유명사죠. 죽공이라서 죽도록 공부하자, 대쪽같이 공부하자. 예? 대쪽같이. 그런데 원래 의미는 사실 죽도록 공부하자가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도 되고. 죽공하던 중고등학교 시절 이후로 처음이 아닌가 싶네요. 분명 효과적인 영어 공부는 아닐 수 있지만 이 방법이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책도 제대로 읽는 느낌이고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덕분에 감사하고 원래 목적을 뭐 박사님 책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이제 얘기가 이렇게 끝났는데요. 이게 그거예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그 일본의 노벨 문학상 받은 오에 겐자부로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거든요. 그분의 이제 스승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3년 텀으로 한 사람의 작가를 골라서 그 작가에 있는 걸 다 네가 번역을 하고 거기 나온 책을 다 읽고 그 사상을 다 읽고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사람만 파는 거예요. 팔 때 번역도 하고 필사도 하고 대신 대부분이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번역가가 되지만 이 사람 그거를 총체로 해가지고 자기의 삶과 연결시켜서 소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소위 슬로우 읽는 인간 쓰신 분인가요? 맞습니다. 정말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일본어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분의 전 소설을 잘 안 못 읽어서 이분의 그 소설들이 나오는데 몇 번 울었어요. 자녀와 관련된 것들을 여기어서 소설로 쓰시는데 이거를 일본어 자체로 공부하고 싶다 할 정도고 그 책은 이분이 만독, 그러니까 슬로우 리딩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땡땡 군이 하시는 게 전형적 슬로우 리딩인데 제 생각은 솔직히 저는 영어까지는 그렇게는 안 해봤고 상상 속으로 딱 평가 보면은 외국인 중에 글 잘 쓴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 이제 말콤 글래드웰 같은 사람도 글을 잘 쓰는 거고, 그렇죠. 폴 크루먼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데이비드 브룩스 마찬가지. 이 사람이 어떤 기자인데 되게 유명해요. 이 글쓰기로. 그러면은 내가 고등학교 애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면은 말콤 글래드 한번 필사하면 좋겠고, 대학교 들어가면 데이비드 브룩스 같은 분, 나중에 이제 좀 더 대학원이 더 이상 되면은, 그 폴 크루먼
같은 그 사람들을 그를 이렇게 똑같이 필사를 하고 필사하고 그때 번역하고 번역한 걸 다시 그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똑같게 될 정도로 노력하게 된다면 실제로 영어 라이팅에 엄청나게 늘겠다. 게다가 제가 만독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씹어먹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책을 잘 골라야 돼요. 소셜 애니멀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12점?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솔직히 뭐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카이스트 다니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도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고 정말 감동 많이 받았고. 대단하네요 진짜. 저도 좀 배워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배워요. 저 존경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필사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진짜. 50번 이렇게 낭독한 책들이 있는데 필사는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낭독도 되게 제 책에 나오면 낭독이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진짜 아니 음식도 맞습니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 고민해봐야 되고 삶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봐야 되고 정말 어떻게 하루를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마 제 아래서 이제 제가 그냥 느낌에 뭐 예지력으로 발휘하면 이제 고 작가님이 왜 읽는 것인가 한번 쓰지 않을까. 어떻게 중요하죠. 이제 하우가 나왔으니까 이제 왜도 나온 것인가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리즈로 이제 이게 앞으로 예비 베스트셀러니까 이제 그래서. 몇 년째 예비만 붙고 있어. 요번 이제 예비군 끝나시면서 이제 끝내면 되니까. 예비군 진짜 예비군 보통 몇 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하죠? 저도 끝나갖고 다 이제 그런데. 근데 이분 참 이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연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정말 글을 한번 해보는 게 저도 영어를 지금 잘 못하는데 영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신 박사님 말씀해 주셨처럼. 그거예요. 정보의 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뭐 말하기도 듣기도 잘 안 되지만 읽기만큼은 해야 되겠다. 왜냐면 소스가 워낙 다르니까. 해가지고 근데 제가 처음 원서를 읽은 게 청균세예요. 제가 미쳤죠. 제레미 다이아몬드. 그게 한 2개월 걸렸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한 문단을 읽고 번역된 걸 읽고 다시 영어를 읽었어요. 그렇게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가 딸리니까 다 본 게 아니라 한 번만 쭉 본 게 아니라 한 문단 읽고 이걸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한글로 그게 보고 나쁘지 않은 공부만 문맥을 익히는 데는 더 좋거든요. 오히려. 다시 보면서 한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청균세 되게 두껍잖아요. 딱 끝내니까 좀 뭔가 이렇게 그 겁이 좀 없어지는. 그래서 원서 내가 뭐 단어 좀 몰라도 좀 뭐 300페이지 이런 거는 그냥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바뀌게 되는 그 간혹 좋은 책인데 번역이 안 된 책도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 킨들 하나가 있는데 좋은 책인데 번역 안 되는 같은 경우는 이제 원서를 읽은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근데 어차피 단어 찾으면 되고 한 번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문맥만 알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국어 수능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에 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닌데 일단은 더 자세히 읽으면 좋겠지만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큰 거잖아요. 이렇게 훑을 수 있으면 되게 그 차이가 크거든요. 크죠. 근데 다 착각하는 게 원서 같은 것도 겁내는 게 다 그 수능 마인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뭔가 평가를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틀리면 매 맞는 환경에서 자랐기 그게 때문에 있어서 전혀 왜냐면 내가 내 공부하는데 모르면 어때? 모르면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근데 계속 봐야지만 느는 거니까. 제가 그 끄덕끄덕이라는 책을 절판됐지만 그 쓴 책 이유도 거의 맞춤법도 엄청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주옥 같은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그 중국어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 잘못 한자를 쓴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쓴 이유는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삼성을 다니면서 쓴 이유는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막 세상이 힘들고 회사 다니면 팍팍하고 뭐 할 수 없는데 저도 똑같이 삼성 다니면서 야근 제일 많이 하면서 저도 그 계속 컨텐츠 개발하려고 그러고 그 챕터 짧지만 그런 거 주옥 같은 거 만들어내려고 엄청 노력해갖고 결국엔 쓴 거거든요. 그다음에 출판 과정도 되게 복잡한데 저는 왜냐면 자가 출판했기 때문에 제가 다 알아봐서 한 거거든요. 그게 한번 똑같아요. 한번 깨보면은 다음이 쉽거든요, 진짜. 그 두 번째 책도 쓸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거고 세 번째 책 쓸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건데 그냥 제가 그 강연이랑 AS 모임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게 방송도 중요하고 페이지도 중요하지만 페이지는 분위기 형성. 이제 동기부여 이제 이제 분위기 이렇게 걸음을 주는 거죠. 이렇게 비옥하게 우리가 환경 이런 게 뜻이 맞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는 거고 팟캐스트도 그런 사람 함께 듣고 있는 거고 정말로 이제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더 강렬한 메시지를 두고 그다음에 AS 모임까지 해서 잔소리까지 해가면서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런 친구가 멧돼지가 나와요. 제가 이제 이런 거
계속 읽어드릴 거예요. 내가 도전이 되네요, 진짜. 예. 이거. 아니, 앞으로 이런 친구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듣는 방송에 자기가 거론되면은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리고 진짜 이 친구가 지금도 뭐 카이스트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이거를 해내고 났을 때 발전, 성장을 생각해 보니까 엄청날 거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친구에 대한 제 후배 이제 제가 사회에서 만난 이렇게 멘티들 중에 카이스트 애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엄청 똑똑해요, 솔직히. 카이스트는 이제 과학 기술 이제 전문 대학이니까 그렇죠. 유별나게 이제 똑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똑똑하니까 안정적인 길을 걸어가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게 국가적 차원에서 너무 손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을 설득해요. 도전해라. 그 다음에 이제 막 진짜 그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철학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철학은 칸트, 데카르트 읽는 게 철학이 아니라 깊게 파서 탐구, 저희는 철학을 다른 단어로 말하면 탐구거든요. 탐구 정신. 예? 정말 세상이 현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너네는 진짜 이 재료공학으로, 얘네 다 재료공학과 애들인데 재료공학으로 철학을 한번 파봐야 된다. 너네 말 철학 만드는. 원 그게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돌렸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좀 편한 길을 가려고 하다가. 너무 그게 뿌듯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저한테 직업 상담을 받았는데 도전을 더 해라. 너가 충분히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지만 너는 언제나 안정적이 들어가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더 해라. 그게 걔한테도 좋고 나라에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는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버리니까 다 안 아파야지,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인드가 강해졌기 때문에, 물론 저는 뭐 막연한 도전은 종용하지도 않고 막 너무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캐파가 충분하면은 조금 더 해보는 건 인생에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뭘 갖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장하냐, 내가 얼만큼 성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제가 왜 내일 죽어도 안타깝지 않냐? 전 오늘도 도전하고 있고 내일도 도전하고 있고 죽기 전날까지 도전할 거거든요. 그냥 그게 내 마지막 날은 오늘이랑 지금 20년 뒤랑 300년, 뭐 300년이 아니고 100년 뒤랑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저희는 그 죽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금쪽 같은 딸내미야 우리 사랑스러운 와이프가 있으니까 이제 지켜내야 되니까 우리 가족도 부모님도 모셔야 되니까 이제 살아내야죠. 근데 그냥 제가 개인의 자아 실현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 저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초우령 기업의 조건, 그 저자분이 계세요. 그 이런 경영계에서는 좀 되게 대가로 통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다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엑셀런스, 그러니까 탁월함이란 뭐냐? 어떻게 규정했냐면, 탁월함이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다. 네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있다면 너는 탁월한 거다. 너의 등급은 굿이 아니라 엑셀런스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장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매력이 있냐? 잘생기고 뭐 이쁜 매력이 있죠. 근데 인간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끌리는 사람들이 뭐냐? 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순간 지나갔더니 내적으로, 외적으로, 기능적으로, 지식적으로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와이프를 저 21살 때 만나서 10년 사귀고 결혼했는데, 로맨티스트. 했는데 제가 우리 와이프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가장 컸던 게 우리 와이프가 원래 백령도에서 그 20년 정도 이렇게 살았던 특이하시네. 섬처녀였는데 당연히 무슨 외국도 안 가봤겠죠. 근데 26에 일본을 한번 갑니다. 그 다음에 인도를 2개월 가요. 여자 2명 있어. 쉽지 않은데 저도 무서워서 안 가는데. 근데 인도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인천공항에서 이제 배웅을 하려고 갔는데, 이게 딱 오는데 그 얼굴이 다 탄 거예요. 다 탔어. 아니, 그 완전 그 전문 용어로 그지대죠. 완전 진짜. 너무 탔어요. 지금 그 탄 게 아직 팔이 안 없어질 정도 탔어요. 진짜로요. 깨재재지죠. 사람이 완전 타갖고. 눈이 되게 깊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깊이가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귀었을 때가 5년째였거든요. 약간 좀 변화를 느끼기 쉽지 않은데 포스를 느끼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발전할 수 있구나. 변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한테 2번째 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위기의식도 느끼고, 나도 아주 건설적인 관계네요. 그러니까 나도 좀 같은, 원래 친구였거든요. 친구인데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내 내적 사람이
나란 사람 자체가. 근데 그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어차피 뭐 이성적으로 매력이 있어서 사귀고 결혼하겠지만 이게 관계라는 건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정말 계속 성장하게 되면 그것만큼 멋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갑자기 솔로 탈출을 위해서도 왜냐면 그런 사람만큼 멋있는 게 없거든요. 어떤 한계를 뚫고 지나가서 과거보다 나았나. 당연히 어떤 기능적인 것만 좋아진 게 아니라 나의 내적인 것까지. 그래서 진짜 나만의 철학이 생기고 나만의 어떤 품격이 생기고 나만의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정말 발전해 나간다면 그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오너라고 할지라도 같이 일하는 친구가 이렇게 발전한 친구라면 같이 일하고 싶죠. 같이 하고 싶죠.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우리 땡땡군이 작가님한테 엄청난 지금 영감을 줬네. 오히려 예. 이게 상담 받는 친구들인데 제가 그렇죠. 왜 상담에 중독이 예. 되냐면은 제가 엄청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담에 최대한 몰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살 수 없는 삶을 시뮬레이션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정말로 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페이지에 글을 한번 썼었잖아요. 네. 이제 펠프스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오히려 이 친구들 덕분에 위기 대처 능력이 엄청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 다음으로 최고가 이제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진짜. 네. 저는 경험도 많이 해봤지만 그 2,000명의 친구들의 삶에 간접적으로 들어가 보면서 아, 우리 친구들은 이런 게 어렵구나, 이런 걸 힘들어하구나. 너무 뼈저리게 느끼니까. 아,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진짜 1분 1초가.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상담해주고 싶고 한 명이라도 더 이끌어주고 싶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가끔 제가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은 다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보내주면 됩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아갖고 이게 쭉쭉쭉쭉 내려가거든요. 이게. 그럼 제가 이렇게 다 꼼꼼히 하려고 해도 너무 긴 것들은 제가 생각하다가도 못 친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되고, 제가 누누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제 방송이 이제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 나가면 여러분들의 이제 성장 스토리를 제가 다 허락을 받고 이렇게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포 메시지, 애프터 메시지. 진짜 이게 똑같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보냈나 제가 나중에 진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과연 허락을 해줄까 의문인데 익명이니까 어차피. 익명이니까. 예. 와, 이렇게 친구가 얘가 이런 애가 우와 이런 애가 되나 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일도. 그럼요. 제가 맨날 왜 그 공유를 허락받냐면은 딴 사람들 얘기 받고 보거나 이제 듣고 자기가 바뀌었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제일 좋은 예 중에 제일 그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그 걔도 가명을 뭘 썼는지 까먹었는데 그 TJ 군 그 친구도 그 이제 그 사물함에 넣고 다니는 거 너무 사례가 좋아서 제가 이제 허락받고 공유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물함에 넣고 다니세요 그러면 느낌이 안 오는데 성공 스토리가 나오고 그 댓글에 또 WS군이 유역에서 공부하는 그군이 자기는 편지함에까지 넣는다, 우편함에까지 그런 게 줄줄줄줄 연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 AS 모임을 하면 항상 후기를 꼭 써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분명히 똑같은 강연을 들었고 똑같은 모임을 했는데 전혀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럼 또 한 번 더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은 이걸 느꼈고 나는 이런 걸 놓쳤었구나. 그러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거. 이게 엄청나게 이런 게 네트워킹이거든요. 제가 항상 젊은 친구들한테 연말 연시라서 그러는데 술자리 나가서 모여서 하는 건 네트워킹이 아니라 넷드링킹이에요. 네트워킹, 일을 하는 게 네트워킹이지 같이 술 마시는 건 네트드링킹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 예? 이 제 책 엄청 공감받는 용어인데 사람들이 네트드링킹 대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다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 안 돼요, 사실. 뭐 인간관계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런 거 걱정을 하지 마세요. 공부 한 자 더 하고 여러분이 점점점 매력의 향기를 풍기면은 여러분이 몰랐던 사람들도 여러분한테 다가와요. 정말 그 지적 매력, 그다음에 그 실천하는 매력, 그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적 매력만 있으면 좀 약하지만 거기다 실천까지 한다. 자기가 뭔가를 거기다 컨텐츠까지 생산해낸다. 그거는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창의적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냐. 그 얘기는 뭐 다양한 책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있거든요. 공통된 게 뭐냐면 다양한 관점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책에 스티븐 핑거도 얘기했지만 책을 사람들이 이제 구텐베르크 이후에 책이 이제 막 찍어내잖아요. 많은 보잖아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귀족이
하층민 예.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또 군인 남자가 소녀의 감성 어떻게 알겠어요? 알 방법이 없죠. 근데 소설이 나오는 예. 거예요. 감정이입을 해보고 소설 읽어보니까 이게 알겠는가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관점을 그런 것들이 이게 커져 나가면서 다양한 관점들 접하면서 인권도 발달하게 됐고 그 안에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책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책을 보는 거는 사람 만나 똑같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어떤 강연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프터 모임이랄지 후기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느꼈냐 하면 진짜로 다른 관점에서 그렇죠.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서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잘못 이해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보면은 그럼 제가 또 피드백을 줘요. 이런 거는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안 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면서 전 진짜 나중에 그런 생각하거든요. 다 같이 성장해서 나중에 10,000명이 한꺼번에 봉사활동하고 얼마나 대단해. 그 10,000명이 한꺼번에 무슨 축제하는 게 아니라 10,000명 한꺼번에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예? 막 100명씩 이렇게 어디 3, 4, 5 찢어져 갖고 막 보육원 같은데 청소 다 해주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맘먹으면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하나씩 쌓아갖고 진짜. 전 진짜 그런 날을 꿈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강해져야 돼요. 똑똑해져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네. 항상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강자한테는 당당해져라. 근데 항상 거꾸로 하잖아요. 강자한테는 빌붙고 약자는 무시하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최악의 투자거든요. 최악의 투자. 그냥 분명히 그러니까 약자한테 여러분들이 잘 안 해주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뭐가 본인의 무의식에 반영되는 거 자기는 성장할 수 없다고 자기가 단정 지은 거예요. 왜? 자기가 성장 못하기 때문에 남들도 성장 못할 거라고 그냥 무의식으로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들도 믿어주고 남들도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약한 친구를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강해져야 돼요. 약한 사람 못 도와주거든요. 강한 사람이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들도 제가 보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시간 나시면 서점 가셔서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꼭 읽으시면 저도 봐야 되는데 우리 신 박사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왔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냥 신 박사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했냐. 분명 이건 있습니다. 뭐 미국의 사례와 우리 사례의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도 뭐 오랜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기버들 이타주의자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먼저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만드는 성공은 폭포수 같다고 하거든요. 쏟아지는 거예요. 스플래시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성공하게 되는 게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책으로 세상 읽기에 방송도 한번 했었어요. 참조하시면서 읽으면 오늘 신 박사님께 어떤 말씀 하시는지를 좀 더 깊게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거의 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에피소드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들. 좋습니다. 그냥 뭐 교조적으로 뭐 훈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 사례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정말로 이게 언젠가 베스트 방송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 얘기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은 많은 이제 고민들을 보내주시면 좋겠고 이제 이 방송이 이제 나갔을 때는 연초인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연회 가서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자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항상 한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연초 계획을 왜 못 지키는지 아세요? 제가 물어봐요. 왜 못 지킬 것 같으세요? 왜 못 지킬까? 왜요?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못 지키잖아요. 제일 못 지키는 이유가 자기 계획이 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봐요. 여러분 연초 계획 세운 사람 손 들어보라면 다 손 들거든요. 그럼 제가 다 캐치한 다음에 계획 다 내려보라고. 그럼 말을 막 생각을 해요. 아니 자기 계획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초의 계획을 짜는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동안 앉아갖고 살 빼기, 영어, 독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하루 이상, 일주일 이상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구체적으로 독서면은 어떤 책을 어떻게 몇 시에 앉아서 독후감을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쓰고 이거를 누구랑 얘기할 것인가 이런 게까지 나와야 되는 거고 책 목록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영어 공부도 제가
영어 공부하는 이거 꿀팁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얘기하실 거잖아요. 네. 학원 측에서 엄청 싫어할 텐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서 상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예,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되게 궁금하다. 예. 다음에 꼭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정말로 뭐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계획이 구체적이지가 않고 고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희망상을 적는 거예요. 희망상 계획을 적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연초니까 아주 강렬한 계획을 적으셔야 돼요. 아주 강렬하게.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적으셨으면은 정말 프리즌 브레이크 서코필도 진짜 서코필 정말 온몸에 문신생인 그렇죠. 것처럼 네. 팔뚝에르더라도 여러분 계획을 적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배경화면은 계획으로만 적혀 있어야 돼요. 뭐 수지 사진이 아니라 무슨 멋진 그 남자 배우 사진이 아니라 장동건 사진 이런 사진이 아니라 계획. 내 계획이 뭔지 나와 있어야 돼요. 월간 계획, 주간 계획. 그런 게 막연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책 읽는 사람이라 말씀하신 거가 이제 두 군데서 나와요. 앞부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적어라. 그거는 이제 스위치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행동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어떤 계획을 적는 사람과 언제 어쩔 때 했던 사람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되는 게 되게 극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계획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뭐뿐만 아니라 이걸 내가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하겠다라는 것까지 적으시면 그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게 증명이 됐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갖고 다니시라 했잖아요. 이거는 컨테이저스의 트리거, 그러니까 계기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눈앞에 이게 있으면 이것이 되게 매력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무의식적으로 해서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획이 뭐가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게 나 항상 눈에 밟히고 계속 나한테 인식을 주면 나의 무의식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이제 마케팅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중에 뭐 화려하고 임팩트 있는 것만 구매로 이게 인도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되게 무난해 보여도 자주 노출되고 들어오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데 실제로 구매를 할 때 그걸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1년 계획도 구체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그걸 항상 볼 수 있는 가시적 목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고 간단한 건데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강연을 하고 AS 모임 하는 게 똑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하면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내 눈앞.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게 나갈 때가 연초니까. 연초예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구체적으로 목표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걸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말로 그 계획을 만약에 저희가 이거는 좀 팀원들이랑 상의를 해야겠지만 뭐 저희가 댓글에 뭐 자기 구체적인 계획을 남겨주신다 이런 분들은 왜냐면 한 번이라도 써보면 더 머리에 오래 남잖아요. 저희가 인생 공부에서 아주 멋진 엽서를 만들 생각인데 죽도록 공부하자 메시지가 담긴 저희가 정말 예쁜 그림 서동민 작가님이 그려준 그림이랑 해갖고 이게 이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분 요즘에 편지 받아본 경우 뭐 진짜 카드 고지서 빼고는 잘 없잖아요. 그렇게 엽서 같은 거에서 여러분 카드 고지서 정말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붙여놔서 이렇게 인생 공부 그림도 있고 아니면 죽공 뭐 강렬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저희가 준비를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도 계속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도 더 이제 알찬 이제 기획들을 인생 공부 페이지로서도 많이 이제 할 테니까 저희랑 꾸준히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뿐만 아니라 실제 정말 마음속에 고민, 어차피 익명이니까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신박사님과 함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가고 저희가 모르면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모셔오겠습니다. 해서 어떻게든 도와드릴 수 있도록. 즉흥적인 건데 심지어는 고민을 진짜 해결해 주기 위해 저희가 그 스튜디오에 모시거나 아니 고민자를 대학 방학이니까 초빙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이 녹음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조언을 해주는 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고 그 자리에 왜냐면 훨씬 더 메시지가 강렬하거든요. 그렇죠. 안 되면은 혼도 나고 안 되면 이제 위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뭔가 우리가 여러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전염이 되게 하도록 저희가 정말로 막연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열심히 아주 집요하게 말하면 저희가 하는 건 그냥
그 브로드캐스팅이 아니고요. 예.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예. 실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꿔내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예, 너무 즐겁습니다. 예, 이 3회 이렇게 마치고요. 예. 4회 때 뵙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